예,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여율 조장군 변호사예요. 저는 퇴근하는 길이고요. 운전은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. 뭐 이거 한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. 그 최근에 뭐 사실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찍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번 안전운전 하면서 얘기 그냥 해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최근에 그 미국 복권 관련된 인터뷰 요청 받고 막 그랬었는데요. 기자분들 좀 말씀도 드리고, 그 미국 복권, 그래서 사실은 뭐 당첨금이 많으니까 해볼만 하죠. 근데 아직 뭐 큰 피해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사실 뚜렷하게 보기가 힘들 거예요. 왜냐면 피해자는 이제 거액의 당첨금 됐는데 돈 안 주면 이제 그게 큰 피해자 되겠죠. 그게 아니면 지금은 이제 5,500원 주고 조금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실물 뭐 스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건데요. 최근에 이제 중앙법원에서 그 업자분 500만원 벌금 나왔어요. 예, 뭐 일단은 이제 형법에 복권 이제 관련된 발매 중개, 그러니까 복권은 나라만 유통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법은 아무래도 형법은 옛날에 사복권,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토토 같은 거, 그러니까 불법 토토 이런 거 얘기한 거겠죠. 그런 거 발매 중개를 염두하고 사실은 만들어진 조항일 건데요. 이제 이게 미국 복권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매된 거긴 하니까 미국에선 적법하겠죠.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발행된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거, 중개하는 게 형법에 반하느냐,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. 일단은 법의 해석으로는 사실 그 우리 형법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은 국내에 그 복표 발행에 대한 국가의 어떤 전속적인 권한, 그거를 염두한 거라서 사실은 법에는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1심 재판부 벌금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, 다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날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가 설정해 놓은 권위, 이런 부분이 도전받는 부분이 많잖아요.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뭐 가상화폐, 뭐 이름이야 아무리 뭐 예쁘게 불러도 이제 가상화폐.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여러 장점이 있고, 이제는 그게 뭐 사기냐 마냐 이런 걸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지고 있고, 또 실제로 어떤 그 효용이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통의 어떤 수단, 중개 매개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상화폐가 정말 충실하게 기술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게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법정화폐에 대한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도전을 나름 이제 완전하게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사실은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. 좀 그런 거 좀 유사하게 보이는데, 예를 들어서 최근에 뮤직하우 같은 것들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니까요. 자, 이제 뭐냐면 뮤직하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사실은 저희 그 홍보 직원이 있는데요. 그 직원이 1분으로 짧게 하라고 하고, 뭐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, 사실은 뭐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뭐 그냥
기본적인 거 해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거든요. 저는 뭐 변호사니까 재판하고 자문하는 거 이게 제 일이니까요. 근데 홍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사실은 요새 또 변호사 업도 치열하니까요. 또 샜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새긴 하네요. 자, 근데 이제 뮤직하우는 사실은 우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한 게 있어요. 그게 거기서는 이제 그 금융상품을 개괄적으로 정의해 놓거든요.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이런 게 있어요. 그 본법에 적용이 있는 경우엔 그 형법상 도박죄에 적용이 없다. 자, 사실은 저희가 금융상품에 많은 경우가 도박하고 다를 게 없어요. 사실은 뭐 좀 어찌 보면은 그 유통량, 자본시장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도박이 아니라고는 하는 거지만, 사실은 저희 뭐 주식 같은 거 생각해 봐요. 뭐 주식은 그래도 회사의 가치평가에 이제 기대서 뭐 이제 사실 좋게 말하자면 그 회사의 어떤 가치, 내재 가치를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주식이 주가가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그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그러면은 우리 원유 선물, 한마디로 그 파생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, 파생 상품도 물론 기여하는 게 있어요. 왜냐면은 유동성을 공급하니까. 자, 그러지만 이 차 오늘 뭐 웃기게 끼어드네요. 1차선에서 뭐 제 옆에까지만 오는데, 하여튼 오늘 여의도에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, 뭐 사람들이 코로나 풀리고 너무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봐요. 예, 또 쓸데없는 소리. 자, 그래서 그 파생 상품, 사실은 우리 어릴 때 하던 홀짝하고 다를 게 없어요. 오를 거냐 말 거냐, 그 내재 가치 못 봐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벤트, 뭐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산 뭐 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도 이제 기억은 잘 가물한데, 그런 원유 관련된 그런 가격 같은 거 공개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, 그러니까 막 파동치고, 거기서 운 좋게 돈 먹으면 막 100% 막 먹어버리고, 이제 이러면은 원본 거의 100% 가까이 또 막 상실해버리죠. 사실 도박하고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, 사실상. 자, 근데 뭐 뮤직하우 이거 잘라서 파는 거잖아요. 음악에 대한 권리를, 저작권을. 그러니까 이제 소량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나름 그 순기능이 있는 상품인데, 그거는 결국은 그 금융투자 상품의 뭐 정의라고 할까요? 그거 이제 뭐 조문이 있긴 한데요. 한마디로 어떤 그 원본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뭐 연이율 몇 프로 하자면 그게 이자가 되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원본이 잠식될 수 있고, 한마디로 원본을 다 날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가치, 이런 거 좀 결부된 게 결국 금융상품 아니겠어요? 뮤직하우 이거 거기서 쪼개 산 음악 저작권 다 투자 상품이죠. 그냥 저희 법조문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투자 상품이란 건 누구나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. 당연히 그러니 자본시장법의 해석에 따르면 그거는 다 금융상품이 되고요. 금융상품을 50명 이상, 한마디로 투자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그건 공모라고 그래요. 뭐냐면 사모, 공모에 반대는 사모겠죠. 그러니까 몇 사람 50인 미만으로 돈 끌어오면 사모라 해서 뭐 이제 감독원 신고 이런 거 규제가 약하죠. 근데 50인 넘으면 그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관여가 예정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유예기간을 준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좀 여러가지 해결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.
제가 예전에 그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변협 제정안 만들 때 한번 참여도 해봤었는데, 결국은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상태 보면은 금융상품성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솔직히 지금 그거 이제 세금 내기를 하는 거니까요, 더더군다나. 근데 감히 누가 그거를 법제화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. 제가 그때 막 모든 그 금융법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짜집기 하고, 되게 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같이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. 아마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. 그러면은 결국 자본시장법 및 각종 이제 뭐 금융법규에 대한 특례로, 그러니까 어떤 IT적인 요소가 결합된 그런 상품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NFT 요새 막 하잖아요. 물론 NFT 사기도 많고 하지만 제가 자문하는 어떤 회사에서 제대로 된 NFT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아직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 그 발표 안 했으니까요, 제가 그거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게요. 집도 다 왔고요. 자, 그래서 그 다시 복권 얘기 돌아가면 조금 망설여지는 게, 이제 우리 시류에 그 미국 복권을 파는 게 정말 이렇게 형사처벌 받아야 될 대상이냐,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당연히 사기가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고민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, 그게 그러면은 형사상 처벌은 됐지만 민사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뭐 무효할 것이냐,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. 적어도 그걸 형사처벌한다 쳐도. 그러니까 그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이제 그 복권 당첨되면은 한마디로 그거를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중개업자분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터질진 모르겠지만, 우리 뭐 로또도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그 아마 확률이 낮을 그 미국 복권이 될지는 참 모르는 일이지만, 뭐 벼락이 몇 번 맞는다 해도 되는 사람 되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언젠가 또 그 미국 복권으로 참 큰 이슈가, 해프닝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. 예, 오늘 이제 한번 차에서 찍어 봤는데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이제 이상입니다.